자, 반갑습니다. 분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양평에 살면서 불편한 점,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단점으로 생각되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반응이 좋아갖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살면서 느낀 점들, 요 시리즈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았고 이번에 큰맘 먹고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GQ라는 잡지에서 포스팅을 한 글을 봤습니다. 살면서 피해야 할 사람 유형 8가지. 요 글을 읽고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켰습니다. 자, 표현은 피해야 할 사람 유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손절을 해도 되는 사람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 라고 좀 세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웬만하면 이런 사람은 걸러라, 이런 표현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좀 멀리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좀 뭔가 불편한데,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있으면은 뭔가 내가 조금 불편한데,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매 순간순간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조금 뭐 냉소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비관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자신이 책임을 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남에게 강요한다. 야, 그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건 이렇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게 뭐니? 그거는 난 좀 힘들 것 같아. 나 이때 바빠서 안 돼. 여러 가지 케이스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내지는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부정적인 어떤 요소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에게 강요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떤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책임지지도 않을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남의 흉을 보는 사람, 남의 불운을 기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남을 험담을 하거나 남은 욕하거나 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겠죠. 어떤 뭐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좀 잘 안 됐을 때, 이런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조금 안 됐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고는 하는데요. 이게 조금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빈번하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남들과 친해지려면 우리나라 속담에 남 욕 같이 하면서 친해진다, 요거 맞는 말이기는 하는데 물들게 됩니다. 나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안 되게 굉장히 이제 정한수 떠놓고 막 비는 그런 못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흥미 위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 예전에 상담 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신의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경쟁자들이 자신보다 좀 뛰어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싫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요.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쟤는 잘나면 안 돼 라는 어떤 좀 못된 심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나의 외로움을 기어코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은지, 그냥 됐거든? 이렇게 말려도 기어코 그거를 파내갖고 후비적 거려갖고, 뭐 너는 뭐가 어쨌네 저쨌네, 너의 그래서 과거가 뭐 어떻게 됐네, 이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단번에 쳐버립니다. 꺼지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건 항상 동반이 되게 마련이에요. 어떤 구성원 속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뭐 다들 아시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귄다 하더라도 또 그 와중에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어찌됐거나 인간은 굉장히 외로운 개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한 번쯤은 그 외로움이 상대방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각자의 사연이 따로 있겠죠. 나는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외로워질 수 있고, 그것을 자기가 잘 알고 컨트롤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외로움이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외로움을 파고들고 그 외로움을 미끼로 뭔가 요구하고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 자신이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좀 멀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을 이야깃거리로 만드는 화제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거랑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꾸 험담을 한다든지 누굴 욕한다든지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상대방을 대놓고 이렇게 깔아뭉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나르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상대방을 억압을 해서 나 자신이 좀 우월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좀 멀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뚜껑을 열고 보면 자신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자신은 별로 해낸 게 없어요. 예, 심지어 자신의 자랑은 없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것보다 나는 누구를 알고 있다. 내 친구가 누구다. 돈 많이 버는 걔가 내 친구다. 많이 봤을 거예요. 예. 다섯 번째는 너무 염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뭔가 조금 도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어느 선을 넘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하니까 우리가 친구니까 너와 내가 연인 관계니까 당연히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시 여기게 되고요. 때로는 그 호의가 베풀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과 불만과 화가 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잘해주는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잘해줘야지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잘해주다 보면은 상대방을 또 그걸 권리로 알아듣고 또 어느 순간 그것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염치 없이 더 큰 부담되는 어떤 부탁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상호 교류함에 있어서 염치 없는 사람을 피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염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많을 거예요. 계속 남의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가 이런 걸 정보가 좀 없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못 해낼 수가 있어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오차가 생겨갖고 결과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건 내가 이제 잘 못했으니까 내가 못한 거지. 내가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내 점수가 안 되니까 내가 대학에 못 간 거지. 저 합격한 애들 때문에 내가 대학을 못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볼 듯한 혹은 조금이라도 내가 혼나거나 누군가에게로 문책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100% 남의 탓을 합니다. 쟤 때문에 안 됐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이걸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실수를 타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자꾸 변명거리를 늘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든 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도 비유를 들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히 권리인 줄 안다. 부당거래의 명대사죠. 자주 인용되고는 하는데 생활 속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이건 내가 먼저 먹어야지. 당연히 이거는 내 거지. 당연히 이 성과는 나의 성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쭉 들어왔을 때 떠오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신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보스 내지는 직장 상사분들이 이러한 유형이지 않을까. 한 90%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신의 권리가 뭔가 통용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거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자라고 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요. 그리고 동등하거나 비슷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나는 지금 무시를 받고 있구나,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나보다 한참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신분이나 뭐 돈이나 뭔가 본인의 신분보다 굉장히 낮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권리 자체를 인정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언행이 거칠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 사람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좀 걸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조금 피해라. 사실 이 사람들은 피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잘 섞이지만 않으면 되겠다. 요 정도 느낌입니다.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어떤 일정한 루틴을 갖는 건 좋기는 한데 어떤 뚜렷한 목표가 없이 그냥 흐름에 탑승해서 그냥 흘러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는 사람들인 거죠. 로또에 당첨이 되면 좋겠어. 그렇지만 로또는 사지 않아. 주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없어. 내가 지금 좀 더 나은 삶을 살거나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고 나의 변화를 추진을 하는데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도전 정신이 없으면서 매사 불안해서 걱정만 늘어놓고 어떤 문제가 던졌을 때 남 탓만 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피해자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불쌍한 사람이고, 나의 권리를 좀 더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헌담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어떤 그런 쑥덕쑥덕한 그런 사람들. 남의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고 남들을 항상 부러워만 하는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관련이 있는 그런 바운더리 내에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멀리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클라이언트나 나의 직장 상사나 혹은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겠죠. 나와 직접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을 절대로 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냥 살면서 느낀 점들, 그러면서 인터넷을 하다가 본 글귀가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